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철학TV의 해인생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신수 풀이 중에서 2008년생 무자생 쥐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2008년생 내년이 되면은 14살이네요. 중1 중학교 들어간다 그죠? 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이제 그레이드가 한 그레이드 점핑 하죠 그죠? 중1로 성장. 자, 지금 제가 2021년 신수풀이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만은 학생들이니까 신수풀이 이쪽보다는 이제는 진로라든지 적성 이런 쪽을 제가 위주로 조금 카테고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 신수보다는 태어난 연 그리고 태어난 월, 특히 이 태어난 월이 이제 계절인데요. 이거는 본인의 진로, 적성, 직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 자기 그릇이죠, 그릇. 그래서 그쪽을 제가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물론 당사자들이 이 동영상을 많이 보실 가능성은 물론 보시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좀 보시고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굉장히 일리가 있거든요. 학생들이니까 내년 운세보다는 자녀의 앞으로 진로, 어떤 적성, 내지 어떤 직업, 어떤 학문을 어떤 할 것인지 이런 것 등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게 어떤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거 제가 푸는 방법은 띠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띠의 어떤 속성 이런 걸 가지고 운명을 논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운명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어떤 수많은 어떤 성향 중에 일부를 나타낼 수는 있기는 있죠, 그죠? 이 띠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또 스토리, 유전자가 들어있는 자리, 좀 더 확대 해석하면은 전생과 관련 유전자 스토리가 들어있는 자리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난 천간 오행이 있어요. 그 태어난 날의 하늘의 기운인데 그 오행의 기운 중에 하나를 내가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게 즉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천간 오행 중에 하나를 태어나는데 그게 이제 그게 본인 자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해, 띠, 저의 어떤 정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 그 정보가 다 다르죠, 그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태어난 일간에 따라서, 천간에 따라서, 오행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갑으로 태어난 사람, 을로 태어난 사람, 병으로 태어난 사람 다 똑같은 무자년에 태어났지만은 그 정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띠의 특성이 아니고 태어난 오행의 특성이죠. 그 특성하고 나머지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뭐로 태어난지 아셔야 되거든요. 요즘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면은 생년월일시를 음력 양력 구분해가지고 댓글에 올려놔시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걸 아시고 이 동영상을 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 동영상이 나가는 순서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순으로 나갑니다. 각 파트별로 제가 자막치를 해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병은 병. 그러니까 자기 해당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만 보면 한 10분 정도만 봅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보시려고 그러면 한 2시간 걸리거든요. 물론 시간이 계신 분들은 다 보셔도 되고 참고도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적선, 서로 상호간의 적선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러면은 무자년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쥐띠인데, 우리 흔히 이제 이 가십삼아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자년 쥐띠는 우리 색깔로 구분을 하면은 황금색이요. 황금쥐네요. 황금쥐가 있나요? 예, 황금박쥐는 있다고 들었는데, 색깔은 그 태어난 해의 그 천간의 하늘의 기운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색깔로 바꿔가지고 하는 건데 5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쥐라도 이렇게 이제 무자년에 태어나게 되면 황금쥐, 예를 들어서 뭐 경자년에 태어나면 뭐 흰쥐, 백쥐,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년에 태어나면 푸른쥐 이런 식으로 병자년에 태어나면 붉은쥐, 임자년에 태어나면 검은쥐 이렇게 이제 색깔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뭐 이것도 하나의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하나의 가십거리 여러분 들으시면 되는데, 자, 제가 무자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황금쥐네요. 자, 그러면 무자년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도 갑목으로 태어난 사람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갑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행상으로 나무를 상징합니다. 나무 중에서도 큰 나무, 금목을 상징하고 비유하거든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자, 이 갑목은 속성이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장, 진취적인 성향이죠. 뻗어나가려는 성향, 또 남을 계몽하고 선도하려는 성향, 한마디로 이제 리더십, 앞장서려는 성향이죠. 그죠? 내가 어떤 부분에 한 분야라든지 어떤 내가 있는 부분에서 내가 대장이 되려는 성향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존심도 강하고 잘 쉽게 굽히려고 그러지 않죠. 그죠? 뿌렸으면 뿌렸지.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어떤 인자한, 어질 인자를 상징하거든요. 인자하고 사람 착한 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철건지심,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교육계통도 많이 종사를 하시고, 특히 공공 분야, 공적 일을 하는 쪽, 그러니까 공무원 계통이라 볼 수 있겠죠. 공적 일을 하는 쪽도 많이 있고, 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갑목은, 자기가 해당 분야에서 내가 리드가 됐다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이러한 갑목이, 성향을 가진 갑목이, 자, 무자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주어질까 한번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공무원, 학문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건 아니고 총명한 건 아니고 성장하면서 학문을 해가지고 지식과 지적으로 똑똑해지는 그런 어떤 운이거든요. 그런 정보가 주어졌거든요. 자, 그런 정보가 주어졌지만은 일단은 또 어떤 그 공부에 방해되는 운도 좀 일부는 주어졌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를 아주 잘하려고 들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물론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조상 쪽에서 보면 공무원도 주어진 반면에,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운동도 주어진 반면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론보다는 현실을 중요시하는 그런 성향과 함께 주어졌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할 때도 열심히 하지만 또 안 할 때도 안 하게 됩니다. 완전히 노는 쪽, 그제 현실적인 쪽으로, 뭐 특히 이제 학생 때는 그런 쪽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운 따라서 많이 달라요. 이 갑목이 무자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그 대운이라는 게 대운, 큰 운의 흐름이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공부, 학문운이 발동이 될 때는 공부를 열심히 잘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먹고 놀고 하는 이런 쪽 내지, 현실적인 쪽으로, 운이, 가게 되면 공부를 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애를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갑목이 무자년에 태어나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그 전체적인 어떤 운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자, 이러한 어떤 특성이 있고요. 때로는 가정적인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공부가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내가 극복의 대상이거든. 혹시 가정 환경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거는 극복의 대상이에요. 자, 이거를 내가 잘 극복해 가지고 공부에 매진해 가지고 어떤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높아지면은 굉장히 큰 재물을 본인이 취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갑목이 무자년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스케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무대에 쓰려는 어떤 그런 어떤 무대 체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학문이 좀 잘 뒷받침되면 좋겠네요.
자, 이러한 간목이 이제 무자년에 태어나도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태어난 특성. 자, 무자년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의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간목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그는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근본이 튼튼한,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이 재산이고, 그게 자산이죠. 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조상 쪽에서 주어졌던 공부운하고 잘 이렇게 어우러지게 되면은 아주 내공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공부 학문도 첨가가 되면서 내공도 있는 그런 내공이 빵빵한 쪽으로 잘 갖춰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 그러니까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 쪽으로 가서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요. 이건 태어난 일이나 시에 또 봐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돈을 따라가서 재물을 취할 수도 있어요. 예. 조상 쪽에 재물이 좀 주어져 있거든요. 자, 저거하고 같이 결부돼 가지고 또한 아니면 뭐 애체능 쪽에 끼 내지 어떤 재능 내지 어떤 기술적으로 또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죠? 일단은 그러니까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내 근원이 몸과 마음이 튼튼하니까 심지어 몸을 쓰는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학문이 갖춰졌으니 이론이 갖춰졌잖아요. 학벌이 갖춰졌으니까 일단은 내공은 어떤 전문 자격, 실력은 갖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 재능, 끼, 호기심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내는 내 식대로 살 것이야 하는 이런 어떤 자기 주관도 강하고 자기가 주인공을 해서 살려는 심리가 강하죠. 그죠? 감정도 풍부하고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성도 좋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능력자로 태어났는데 자, 조상 쪽에서 주어진 공부원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론과 실천이 동시에 갖추어지는 능력자로 성장하는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는 전문직 계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 간목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인 타고난 능력에다가 또 타고난 공부 학문이 잘 주어지게 되면은 아주 저기에 조화가 잘 되면은 상당한 능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내 능력을 펼치면서 살 것이야 하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가 살는 심리보다는 내 능력대로 살게 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죠. 그죠? 본인 능력도 펴면서 남자를 잘 요리하는, 쉽게 말하면 내가 남자를 데리고 사는 거죠. 그죠? 요즘은 음의 시대, 음이 극성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시대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남자들도 보면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죠. 그죠? 예. 시대 정신은 어떻게 보면 딱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능력자로 태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에 양력이 8, 9,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어떤 권력과 관련된 그런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그런 어떤 유전자가 주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관이라는 놈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칼자를 쥐고 내가 관을 이용하는 놈이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냐 어떤 조직의 종속에 애속되어 가지고 내가 말단으로 하기 싫은 직장생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관건이죠. 그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 운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그러면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느냐, 이 관건인데, 자, 그 핵심은 오로지 공부 학문에 달려 있습니다. 공부 학문,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 간목이 무자년에 태어나가지고 기본적으로 학문이 주어졌죠. 그죠? 야, 저거하고 잘 매치가 되면은, 콜라보가 잘 되면은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직계통이나 뭐 큰 조직계통 이런 쪽으로 직장생활계통 이런 쪽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관운도 주어진 데다가 공부도 함께 주어졌기 때문에 그쪽은 별로 크게 문제일 게 없는데 조금은 뿌리가 좀 근원은 약해요. 그래서 근원이 조금 튼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태어난 시나 이래서 어떤 뿌리가 있으면 뿌리가 주어지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관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네요.
자, 다음은 또 물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본인도 본인 관도 좋겠죠. 요즘은 여자분들도 다 직장생활 하니까 뭐 평등하게요. 자, 다음은 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일단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무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조상 쪽에서도 공무운이 주어졌는데 또 공무운이 주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공무운이 가중이 돼서 중첩이 되게 되면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공부가 하기 싫어요. 예,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공부는 강하게 조겨졌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은 내공, 실력을 꽉 쌓아놓는 게 좋아요. 예, 좀 슬럼프가 오실 때는 좀 쉬어가면서 하셔도 돼요. 예, 막 공부하기 싫을 때는 뭐 잠깐 이렇게, 농땡이를 부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차피 공부운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공부와 인연이 많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이렇게 이론적 배경 수준이 이제 꽉 차게 되면은 결국 이거를 이제 써야 할 용처가 용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써야 할 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권력을 취할 것이고, 뭐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돈을 취할 것이고, 안 그러면 애체는 끼 내지 어떤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론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용처가 어느 쪽으로 나와 있는지는 또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지만은, 일단은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그래서 내공을 딱 많이 갖춰 놔시면은 본인이 뭘 해도 나중에 뭐 운에서라도 얼마든지 써먹을 때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보니까. 네.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간목이 내년 신축년 오늘 잠깐 한번 볼까요? 뭐 학생이니까 뭐 크게 다른 거는 볼 거 없고, 그죠? 공부와 관련된 거는 한번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조상과 관련된 공부 자리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 내년 운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반듯한 생활, 내지 어떤 좋은 명예운, 이름은 이런 게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은 학생이니까 그냥 공부를 잘 해가지고 어떤 이런 명성 이게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이제 학교에서 감투가 있죠. 내년은 좀 감투를 쓰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장이라든지 뭐 회장이라든지 중일은 회장은 없겠다, 그죠? 반장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예, 좋은 감투를 쓰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남녀가 14시에 중일이니까 뭐 요즘 중일이 이성 사귀인지 모르겠네요. 만약 사귄다면 내년은 남자에 관계없이 이성운이 들어오네요. 반듯한 이성운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성이 반드시 공부에 방해되지는 않아요. 사실 구조 따라 다르거든요. 오히려 이성이 굉장히 도움을 주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자녀가 이성을 사귀는 데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간목은 내년에 이성을 상의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기운의 형체로 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육신적으로 좀 뭐 중량성이었나? 예, 특별히 없네요. 네. 할머니의 건강만 좀 챙기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간목도 내년 한 해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무자년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은, 자, 을목도 오행상으로 나무를 상징합니다. 우리 간목이 큰 나무, 거목을 상징한다면은, 을목은 작은 나무, 내지 뭐 화초, 농작물, 뭐 넝쿨 식물 같은 이런 나무를 상징을 하거든요. 보기는 좀 연약하게 보인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을목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끈질기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자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꺾이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건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야, 이러한 을목은 굉장히 실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간목이 명분을 중요시 여긴다면 을목은 실리를 중요시 여긴다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러한 을목도 마찬가지 목의 성징인 인자함,
어질고 착하고 이런 거가 있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을목이 무자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가 어떤 게 주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무자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을목이 마찬가지로 공부운이 주어졌어요. 자, 공부가 귀인의 형태로 주어지는데요. 자, 이 공부는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감정이 맞는, 코드가 맞는 쪽에 공부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요즘 말하면 전문직 계통 공부가 될 수 있죠. 물론 이건 이과, 문과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과적인 공부도 되고 문과적인 공부도 순수 학문을 하는 쪽, 진리를 탐구하는 쪽, 이런 쪽 공부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을목이 또 다른 조상 쪽의 기운에서 어떤 재물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성격이 세심한 어떤 그런 쪽의 성격과 함께 재물, 물질에 대한 어떤 이런 또 주어졌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공부나 이런 것도 굉장히 꼼꼼하고 성격이 치밀하게 공부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저것만 보면은 경제나 경영학 쪽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금융계통. 하지만 이건 조상과 관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이라든지 직업 같은 거는 태어난 계절이 더 중요하니까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을목이 이제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자, 이러한 정보가 좋은 을목이 기본적으로 이제 태어난 계절에 따른 특성이 또 있거든요. 자, 을목이 무자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내 뿌리, 그는 근본이 튼튼한, 기초가 튼튼하고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태어났다 보시면 돼요. 자, 튼튼한 몸과 마음이 기본 자산이고 재산에. 자,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또한 조상 중에서 공부운이 주어졌으니까 학문적으로 내공도 이제 굉장히 쌓이겠죠. 성장. 이렇게 되면은 공부운과 본인의 몸과 마음의 기본적인 자산과 잘 이렇게 매치가 돼 가지고 아주 실력이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자, 그리고 심지어는 육체를 쓰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내공이, 실력이 잘 갖춰지면 이게 용처가 이제 잘 나와야 돼. 어디로 갈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태어나 일어나 시 쪽에, 다른 쪽에 이제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권력을 따라갈 것이고, 만약에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물질을 따라가겠죠. 그죠? 그쪽으로 갈 것이고, 안 그러면 예체능이나 끼, 내지 어떤, 기술, 이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을목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내공이, 몸과 마음의 기초가 튼튼한 데다가, 거기다가 조상 쪽에서 주어진 이제 공부하고, 어우러지면은 아주 실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그리고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여름이라는 것은 을목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 끼, 호기심이 많고 다양하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야. 나는 내 주관대로 살아갈 것이야.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이야 하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한마디로 사회성도 좋고 감정도 풍부하고, 특혜자분 같은 경우도 남자한테 의지하려는 심리보다는 내 능력대로 살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좀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나중에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의 능력도 펴면서 남자도 잘 요리해가지고 내가 남자를 데리고 살면 되죠. 내가 주인공 해가지고요. 요즘은 음이 강한 시대가 돼가지고 여성이 주도하는 이게 시대 정신이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남자들이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 이런 을목이 능력자로 태어났는데, 자, 이런 능력과 함께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공부운과 함께 같이 이렇게 매치가 되면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실력을 갖추, 한마디로 실력도 있고, 그 이론과 실력이 동시에 다 가미된 능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저 재능 능력을 고급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이쪽을 잘 갖추게 되면 아주 금상첨화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네. 자, 다음은 을목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인 쪽에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운이 일단은 인연이 잘 되는 거는 좋은데, 자, 이 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그 관을, 권력을 쥐고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에 애속, 종속되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관이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인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그러면 남자라는 존재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 관건을 해결한 유일한 방법은 공부는 자격, 라이센스 학벌이거든요. 내공이거든요. 근데 이 을목은 무자년에 태어나가지고 공부운이 조상 쪽에 주어졌잖아요. 자, 이거하고 잘 어우러지게 되거든요. 예, 콜라보가 잘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부 학문을 해가지고 지금 요즘 말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 그런 쪽이나 안 그러면 반듯한 직장, 이런 쪽으로 인연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뿌리가 좀 약해가지고 약간은 기운이 좀 딸려요. 건강 쪽도 잘리고, 그래서 뿌리가 튼튼히 내려지는 게 좋은데, 그게 일이나 시에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죠? 자, 이상 을목은 가을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이쪽이 태어난 조상 쪽에 공부운과 잘 어우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라이센스, 학벌운이 주어졌어. 자, 조상 쪽에서 공부운이 한 번 주어진데 또 주어졌어. 이렇게 되면 공부가 가중돼 버렸거든요. 가중된다는 것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할 수 있고, 때로는 공부가 싫어요. 예, 그래서 공부가 때로는 슬럼프가 오기도 하거든요. 자, 그럴 때는 잠깐 쉬어가는 것도 좋아요. 예, 너무 공부만 하게 되면 본인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워낙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벌, 학벌 이런 거를 많이 갖춰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어떤 전문성이 이론적인 지식이 뛰어나게 되면은, 자, 그것을 써먹을 때가 있어야 되겠죠. 용체가 잘 나와 있어야 되겠죠. 자, 용체는 이제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그쪽에서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권력으로 성공할 것이고, 아니면은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물질, 돈을 따라가서 돈을 취하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은 재능이나 재주, 기술 이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취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금상첨화죠. 이렇게 되면은 이론과 실천은 실기를 겸비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어디에 써먹을 것인지는 또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내년은 우리는 잠깐 안 보고 을목이 학생이니까 이것저것 다른 거를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공부와 관련된 것만 본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을목은 약간 스트레스가 좀 강해지는 해거든요. 학생이니까 뭐 공부 스트레스겠죠. 압박이겠죠. 이제.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가 강하게 들어올 때는 나를 지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수용. 가장 좋은 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내가 반응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본래 스트레스는 적군이거든. 적군. 나를 괴롭히러 들어오는 놈이거든요. 자, 이것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내 내공을 높이고,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수행하면서 내공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가 적군이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는 보니까 상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군으로 바뀌어요. 예, 이거는 상대방의 힘을 역용하는 건데요. 그 방법은 유일하게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공부 산매경에 빠져버리면 스트레스가 뭐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내공이 깊어지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운이 좋거든요. 네, 내년에는 한 해는 본인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그런 쪽으로 실력을 갈고 닦는 쪽으로 가면 가장 좋겠네요. 다음은 을목이 내년에 육친관계에서는 부친의 건강이나 어떤 운이 조금 막히니까 그쪽을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당사자보다는 부모님 자신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 할머니의 건강도 조금은 신경 써야 돼. 그쪽도 마찬가지 부모님들 신경 써야 될 것 같죠. 그죠? 자, 이상 을목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병화로 태어나신 분, 병화는 기본적으로 오행상으로 불. 이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하고 비유하거든요. 자, 태양은 우리에게 광명을 비춰주고 또한 따뜻한 온도를 기온을 제공하죠. 그죠? 따뜻한 기온을 제공해주죠. 그래서 이 병화는 만사만물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심지어는 무생물에게도 필요해요. 생물은 말할 것도 없고 무생물도 화가 태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병화는 굉장히 사람이 쓸모있고 유용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특히 겨울이나 가을이나 봄에 태어나게 되면 더더욱 그렇거든요. 자, 이런 병화는 또한 밝고 상냥하고 애절 바르고 예의 바른 이런 어떤 특성도 가지고 있거든, 속성도.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병화가 무자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어떤 게 주어져서 한번 볼까요? 정보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내면적인 총명함을 타고났어요. 예, 이거는 이 총명함은 공부를 해가지고 지적으로 이렇게 후천적으로 총명해진이 아니고 본래 타고날 때부터 내적인 총명함이 있어요. 이는 확 밖으로 드러난 총명은 아닌데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은 그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가는 쪽에 내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어떤 전문가가 되는 이런 쪽이거든. 이게 전문직으로 나중에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공부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은 전문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인자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쪽에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이런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쪽으로 총명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식복도 타고났거든요. 먹을 복은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 중에서 먹을 복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제? 먹을 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물 복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먹을 복이 있다는 건 뭐냐? 좋은 것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재물이 돈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재물복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관운도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본인은 본인의 능력, 재능을 가지고 저 관을 본인이 취하려고 달라들 겁니다. 이거는 올바른 관, 똑바른 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깨지 말고 가지고 가는 게 좋겠어요. 자, 그는 사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병화는 무자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내면적인 총명함과 식복과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병화도 무자년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태어난 계절은 그 사람의 진로, 적성, 직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 병화가 무자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문은, 라이센스, 학벌 이쪽 인이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가 해가지고 내공이 갖춰진다는 얘기죠. 이제 수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조상 쪽에 처음부터 주어졌던 저 내면 적인 총명하고 잘 어울릴 수도 있고 또 조상 중에 주어졌던 관운, 권력하고도 잘 어울리게 되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공직계통이나 관운 쪽에 잘 풀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는 기본적으로 공부만 하면 되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공부의 효율성도 상당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애터지게 이렇게 죽으려고 공부를 안 하셔도 공부가 아마 잘 되리라 봅니다. 네, 그렇네요. 다음은 병화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달인데 같은 불의 화의 계절을 태어나가지고 기초,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근원이 튼튼해진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건강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몸과 마음 건강이 튼튼한 그 자체가 이제 재산이고 자산이죠. 자, 거기에다가 본인의 어떤 재능, 내면적인 재능도 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졌던 저 관을, 어떤 권력을 본인이 취하려고 달려들 수 있거든요. 저 관 권력을 본인이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지금만 깨지 않는 구조가 되면은 저 관은 뭐 가지고 가도 별 문제가 없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금은 불의 기운이 너무 왕하게 되면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태어난 시간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태어난 계절에서,
태어난 해에서 어떤 저 불의 기능을 강한 기운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기운이 조절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네, 그러네요. 자, 다음은 병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까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 물질과 관련된 어떤 그런 정보, 어떤 그런 감각이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고, 한마디로, 그냥 일도 잘하는 일꾼일 수도 있고, 한마디로 사업적인 감각, 내지 어떤 재능도 타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있으면 관리, 통제, 내가 취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재물 따라 삼천리, 돈 따라 삼천리, 내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가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병화가 무자년에 가을에 태어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본인 일을 나중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직장 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어떤 경제나 경영학, 금융계통 쪽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쪽 계통의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면 아주 유능한 직장인이 되고 거기서 승승장구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사업적인 자질이나 마인드가 조건은 자격은 있지만은 본인 일을 하시게 되면 힘이 딸려 가지고 본인이 그 재물을 다 취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상황이라든지 운의 흐름 같은 걸 봐야 되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그냥 직장생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경제나 경영을 공부하는데 이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 본인이 현실적으로 똑똑하기 때문에 뭐 이론 공부 이런 거 별로 중요시 안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론 공부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기본적인 자기 라이센스를 가지게 되면 이 재물의 수준이 등급이 한층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급 재물을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조금 하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공부는 죽으라고 하시는 게 좋겠네요.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는 그래 해야 여자복이 있거든요. 자, 다음은 병화가 이제 겨울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좋아요. 자, 그쪽에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굉장히 사람의 설모 있고 유용하고, 일복도 많고, 남을 위해 희생봉사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희생봉사 너무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일복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는 내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병화는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너무 일복을 줄이시는 게 돼. 내가 있은 후에 남이 있는 거거든. 그 내 밖을 챙기셔야 되고, 항상 내 몸과 마음을 수성한 이후에 남의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병화가 이렇게 관운이 주어진 건 좋은데, 이 관운이라는 놈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칼자루를 쥐고 내가 관을 써놓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관이나 조직에 애속 종속되어가지고 말단으로 하기 싫은 직장생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운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남편, 잘난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그러면 남편이나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 다가오느냐, 이게 또 관건인데,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뿐입니다. 공부, 학문, 라이센스, 자격, 내공, 이쪽이 잘 갖추어지게 되면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관을 부리게 될 것이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잘난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요. 본인의 관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관건은 공부에 달기 때문에 특히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오직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한 훌륭한 기인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 있느냐? 동서양의 책 속에 훌륭한 기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봐주셔가지고 그 기인들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한 분이라도 제대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공부와 책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내년 운을 잠깐 한번 볼까요? 뭐 학생이니까 크게 다른 건 없고요. 공부와 관련돼서 보면 좋은데, 내년의 병화는 약간 초점이 바깥으로 이게 뜨는 해네요. 학생인데 공부 쪽에 좀 집중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예체능 쪽을 공부하시는 분은 관계가 없는데 순수 이론적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서는 내년에는
조금은 쉽게 말하면 노는 쪽이거든요. 학생이니까. 그래서 특히 오락 같은 데 빠지지 않는 게 좋고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이성에 빠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년에 이성에 빠지게 되면은 병화는 공부에 직접 지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육신적으로는 내년에 부친의 건강, 부친의 운이 조금 막히니까 이거는 부모님들이 자신이 좀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요. 그 다음에 내년에 다른 건 없죠. 이제 할머니의 건강 이쪽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예.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병화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도 우리가 오행상으로 화, 불을 상징하거든요. 자, 자연에서 보면은 병화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라 그러면은 정화는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상징하고 비유합니다. 네, 뭐 그렇게 말하고 계시고요. 자, 정화는 또한 기본적인 속성이 있는데, 밤하늘의 별과 달은 굉장히 신비하고 아름답고 때로는 매력적이죠. 그죠? 또한 저 정화는 인간이 만든 어떤 문명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불이라든지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불, 그런 불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한 저건 어떤 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어떤 무지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정화로 태어나게 되면 약간 매력적인 이런 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성적인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이 볼 때는 안 그러는데 이성이 볼 때는 매력을 이쁘죠. 그러니까 시간 이제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죠. 예. 자, 이러한 정화도 또한 속성이 밝고 상냥하고 애절 바르고 친절하고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화가 무자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무자년에 태어나면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총명함이 주어졌어요. 바깥 외면적인 총명함이 주어졌거든요. 자, 이 총명함에는 타고날 때부터 학문을 해가지고 지적으로 총명한 게 아니고 타고날 때부터 총명한 거야. 그러니까 은행, 말이 총명하다는 얘기예요. 언어와 행동이 총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명함은 아주 가져가면 좋아요. 이거는 보니까 이게 이제 말과 관련된 쪽인데 이쪽을 잘 활용하는 수 있는 쪽이 이제 교육이라든지 뭐 어떤 언론이라든지 외교, 정치, 뭐 대인관계, 뭐 홍보, 뭐 영업 등등 하여튼 말하는 쪽이 좋고 거기다가 저게 이제 무대 체질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대에 서는 거를 좋아할 수 있고 지금 딱 맞네. 무대에 서서 말하는 쪽의 재능이 상당히 좋게 나와 있어요. 자, 저 재능을 가지고 본인이 살아가면 저는 아주 좋은 재능이 되겠죠. 그죠? 저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학문이 같이 가미가 되면은, 시간에 어떤 전문 자격 내지 어떤 이런 내용이 갖춰지게 되면은 아주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거기다가 또 관운도 주어졌거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본인의 능력대로 즉 관을 취하려고, 권력을 취하려고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쪽이네요. 물론 직업은 태어난 계절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지만은 조상 쪽과도 어느 정도 일련이 있거든요. 자, 이 정화가 무자년에 태어나면 나는 내 능력으로 내 관을 취하겠다, 권력을 취하겠다는 심리가 좀 강하네 보니까요. 자, 이러한 정화가 무자년에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은 본인의 진로, 적성, 직업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자, 무자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 라이센스, 학벌, 자격 이쪽이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공부운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공부운이 주어지니까 저 조상 쪽에 주어진 저 관운하고 잘 어울리게 되면은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죠? 관하고 잘 콜라보가 되거든요. 한줄 구조에서. 또한 본인이 타고난 언어적 재능하고 대비이 되면 아주 유능한 어떤 말 잘하는 유능한 능력자, 거기다가 관을 지는 아주 칼을 쥐고 내가 관을 제압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상당하네요. 말빨이 보통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자, 저러한 정화가 봄에 태어나면 좌우지간 공부, 학문, 라이센스, 학벌 이쪽의 내공이 잘 갖춰지게 되면은 본래 내면적으로 태어났던 외면적으로 타고난 선천적인 총명함하고 후천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은 아주 유능한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네요. 그것도 관운도 좋고 그죠? 다음은 정화가 여름에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을 따는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재산이고 자산이죠. 그죠? 자,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할 것이냐 보니까 조상 중에 주었던 어떤 총명함 저거를 가지고 관을 얼마든지 본인이 취하려고 들겠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관을 내가 제압해서 쓰려고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저 관을, 권력을 본인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근본 베이스, 몸과 마음이 튼튼한 그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관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공문이 조금만 가미 되면, 학문이 조금만 가미 되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이게 정화가 여름에 무작위에 태어나게 되면 본인 능력으로 살라고 심리 강하거든요. 남자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주인공으로서 살라는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본인이 쉽게 말해서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은 서러버리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본인 능력 잘 펼치면서 남자를 잘 요리해가지고 남자를 데리고 사는 게 좋죠. 요즘은 음이 극성한 시대가 돼가지고, 그 시대 정신이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요즘 또 남자가 또 그렇게 살라고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누이 좋고 매복을 줄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그쪽이 감각이 잘 주어지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그죠? 한마디로 일도 잘하고 일꾼이고 이론보다는 현실에 밝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나 재능을 자기가 갖추어졌어요. 근데 이 물질이라는 놈은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이 재물에 끌려가게 돼. 내가 힘이 없으면은 재물은 내가 관리, 통제하고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이 재물에 끌려가게 돼. 그러니까 재물 따라 삼천리 내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 사업을 하게 되면 내 일을 하게 되면은 속성속패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게 정화가 무자년에 태어나게 되면 좀 뿌리가 약하거든, 힘이 약하거든. 거기다가 재물이 또 너무 강해져 버려. 이렇게 되면은 재물도 강해지는데 관도 강해지면은 내가 감당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정화가 무자년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능하면 나중에 본인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이나 경제, 경영학 이쪽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쪽 계통의 직장생활 하시게 되면은 아주 유능한 직장인이 될 가능성이 많고 어떤 명예도 올라가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저 재물을 내가 고급스럽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재물을 내가 관리 통제할 수도 있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내가 여자복이 있어지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공부나 학문이 가미가 안 되면은 내가 저 재물에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되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여자복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 정화는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좀 안 하려고 달라다네. 공부를 별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더라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본인이 이제 재물이 훨씬 수준 높아지거든요. 자, 다음은 정화가 이제 겨울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일단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이쪽이 잘 주어졌어요. 자, 이쪽에 인연이 주어진 건 좋은데 관이나 권력이라는 놈은 속성이 있어요. 내가 그 칼자루를 쥐고 그 권력을 내가 쓰느냐, 주인공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권력이나 어떤 조직에 애속 종속되어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말단으로 힘들게 하기 싫은 직장을 해야 되느냐, 이 관건이죠. 그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관운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남자분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렇지 않고
많고 남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다가오는 이 관건인데 이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금 힘이 약해.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 다가올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일복도 많고 남을 위해 희생봉사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절대로 희생봉사 많이 하시지 마세요. 일복이 너무 많은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 밥그릇을 챙기셔야 되고 내 몸과 마음이 있은 이후에 희생봉사거든요. 심지어는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기가 학벌 내공을 갖추게 되면은 내가 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관의 애속 종속대가 살아가게 되거든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은 능력있는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남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다가오게 됩니다. 오로지 관건은 공부에 달려있고 또한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를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는데 기인은 동서양의 책 속에 훌륭한 기인들이 많거든요. 그 기인들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모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오로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책에 달려있다. 그래서 책도 많이 보시고 공부도 학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학생이니까 특별한 거고 공부와 관련된 것만 보면 되는데 내년에 정화는 공부와 관련돼서 예체능 쪽은 오히려 내공이 높아지고 실력이 높아지는 쪽인데 순수 공부만 하는 쪽은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화가 내년에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쪽에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이런 쪽인데 그래가지고 학생이니까 이게 약간 노는 쪽, 그지? 즐기는 쪽으로도 빠져들 수 있습니다. 취미 쪽으로 빠져들 수 있고 잘못하면 오락 쪽에서 깊이 빠져들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공부운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바깥으로 뜨지는 않는데 정화가 안으로 한쪽으로 기울어 보는 거예요. 공부하고는 관계없는 쪽으로, 그치?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은 정화가 내년 육친 관계는 네, 경금 관계 없고, 네, 할머니의 건강, 그 관계 없고, 본인의 건강. 내년에 정화는 본인의 건강 내지 좀 많이 챙기셔야 됩니다. 내년 기운이 좀 많이 뺏기는 해거든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그런 성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화는 엉뚱한 것으로 빠져들어가지고 에너지를 소비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오직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공부하는 쪽에 정진하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다음은 무토를 한번 무토. 자, 무토는 정화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무토로 태어나신 분, 무자년 무토로 태어나신 분. 자, 무토는 우리가 오행상으로 토, 흙을 상징합니다. 그것도 태산, 큰 산. 그래서 굉장히 믿음직하고 중후하고 속이 깊고, 또한 신뢰와 신용, 믿음을 중요시하고, 이런 쪽이죠, 그죠? 이러한 무토지만은 너무 속이 깊으니까 어떤 감정, 대인관계라든지 감정 소통하는 데는 좀 불리할 수 있어요. 특히 남녀 간의 애정관계는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쪽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죠, 그죠? 자, 저러한 무토 속성을 가진 무토가 무자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 관련된 정보 어떤 게 좋아질까 한번 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체성, 주관, 고집이 강하거든요. 자,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한 어떤 성격을 띠는데 또 재물은 잘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재물, 물질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시 가능성이 많이 보이네요. 자, 저것만 가지고 보면은 경제나 경영학 같은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특히 경제학 같은 공부를 하시면 좋거든요. 경제나 금융, 회계 이런 쪽. 하지만 이거는 조상주가 관련되기 때문에 직업적인 쪽은 어떻게 보면 태어난 계절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정보가 저는 무토가 태어난 계절을 한번 볼까요? 무자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무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관과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는데 이 관과 권력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저 관, 권력을 내가 쓰느냐, 안 그러면 내가 관이나 조직에 애속되어가지고 내가 힘들게 살아가느냐, 스트레스 받으면서 관건은 거기 있죠. 그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그러면은 남자란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 타고 오느냐, 이 관건이죠. 그죠? 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하고나 직결되거든요. 이 관건을 해결한 유일한 방법은 공부뿐입니다.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학벌, 자격, 그걸 많이 따시고, 그 다음에 내공이 높아지고, 실력이 있으면은 내가 관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관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 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직 관건은 무토가 무자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에 매달리셔야 된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다 극복하게 되면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또한 기인들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가 있는데, 기인은 어디에 많느냐? 색속에 많이 있습니다. 동서양의 색속에 훌륭한 기인이 많은데, 그 기인 중에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학창시절이나 학교 공부도 많이 하면서 책도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거기에 여러분 인생이 달려 있거든요. 자, 다음은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을 떨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원, 학문원, 라이센스, 학부론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일단 공부원이 주어졌다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죠. 예. 어떤 내공이 생기고, 어떤 전문성이 생기니까, 자, 그것을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졌던 저 재물, 물질을 본인이 감당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아주 유능한 어떤 일꾼 내지 어떤 직장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면은 어떤 학문, 그것도 어떤 경제나 경영, 이런 쪽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보니까. 물론, 저게, 물질만 추구하는 게 아니죠. 한쪽에서 관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은 그쪽 관과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고, 또한 애체인이나 재능, 끼,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태어난 연하고 월만 가지고 제가 봐드린 거니까. 그래서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일단 공무원이 주시니까 이 공무원을 잘 활용하시라. 일단 공무원이 주어지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대충 설명해도 공부가 효율적으로 잘 나오죠. 그죠? 네, 그렇다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런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무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남.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번 능력자, 재능, 재주꾼, 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 것이야.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 식대로 살아갈 것이야 하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그 기자가 저 재능이 조상 쪽에 주어졌던 저 재물하고 연관이 돼버리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은 아주 마이다스의 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재주도 뛰어나고, 돈도 만졌다 그러면 돈, 어릴 때는 돈보다는 어떤 결과물이죠. 작품, 이런 쪽인데, 하여튼 그런 쪽이 재능이 되게 뛰어나다 보시면 되거든요. 자, 약간의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재능도 뛰어나고, 재물론도 강한데, 문제는 본인의 힘이 좀 약해요. 이러다 보니까, 저 재물이 약간 수준이 좀 낮아질 수 있어요. 그게 다재다능하고, 단순 재능, 끼, 어떤 이런 쪽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저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거든요. 또한 재물이 강하잖아요. 이 재물이라는 놈은 특성이 있어요. 뭐냐? 이거는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취할 수 있으면 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될 수도 있고, 남 좋은 일 시킬 수도 있고, 내 사업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 속성속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무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재물운도 있지만은, 가능하면 내일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직장생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전문직 계통으로.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이런 걸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시게 되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본인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운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속성속패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으니까 무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어떤 재능은 하고 있지만은 이 재능 수준을, 능력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고급이 되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동서양의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셔라. 그런 게 좋죠, 그죠? 그 책 속에 있죠, 그죠? 예, 책 속에 후원자가 많이 있습니다. 기인이. 다음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나는 내 능력대로 살 것이야. 남자에 대한 의지에 살려는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주인공에 살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것을 인해서 남자와 관계에 좀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잘났죠, 그죠? 그래서 웬만한 남자 눈에도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일면도 있지만은 또 열심히 재능 제조 부려가지고 돈 벌여가지고 남편을 도와주게 됐을 때 거꾸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다 예방하려고 하면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거든요. 심지어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성 이런 것도 굉장히 넓고 폭넓고 감정도 풍부하고 심지어는 잘못하면 너무 이렇게 전망지식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절제된 능력, 절제된 대인관계, 절제된 사회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절제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공부뿐입니다. 네, 잘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무토가 이제 겨울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재물, 물질과 관련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그쪽으로 감각이 주어지고 정보가 주어지는데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현실의 발전, 그죠? 이론보다는 현실, 통빨이 빠르죠. 결단력도 빠르고 이런 식인데 야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사학가적인 마인드라든지 재능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문제는 이게 조상 쪽에서 재능이 재물, 물질이 주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물, 물질의 힘이 너무 강해요. 자, 재물이나 물질을 넣으면 내가 관리, 통제하고 취할 수 있으면 내 것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될 수도 있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속성속패할 수도 있어요. 내 일을 했을 때. 그래서 이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가능하면 내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본인이 재물에 대한 감각, 정보, 이런 쪽에 자질이 있더라도 이걸 내 거로 만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물론 다른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강하게 받쳐주면 가능성이 있어요. 운에서도 받쳐주면.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내일보다는 직장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더더욱이나 경제나 경영학, 금융, 회계 이런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을 따가지고 직장에 가시면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오직 일복도 많고 남 위에 희생봉사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죠? 야 그러니까 너무 희생봉사 하시지 마세요. 내 밥그릇을 챙기셔야 되고 내 몸과 마음이 있은 후에 희생봉사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저 재물을 좀 강하게, 좀 수준 높게 내가 취하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고 단순 노동, 이런 걸 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자, 이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다들 그러거든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바쁘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죠. 하지만 이거는 잘 극복을 해가지고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학창시절에는 죽으라고 공부하시고 또 책을 많이 보시고 책 속에 훌륭한 재능, 기인들이 많거든요. 그걸 여러분 후원자로 모시는 게 좋아요. 특히, 어떤 물질적으로 성공한 요즘 그런 어떤 자선도 많죠, 그죠? 자, 그런 거를 보시고, 거기서 여러분 지혜를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 후원자를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 재물의 등급이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시게 되면은 관건은 공부와 책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특히 남자분들은 그렇게 해야만 여자복이 있거든. 안 그러면 여자복이 떨어질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은 운 한번 볼까요? 무토가 신축년이 되면은, 학생이니까 다른 건 볼 거 없고, 그죠? 공부와 관련된 것만 보면은, 내년에 공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네. 그 마음이 좀 들뜨네요. 예,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고 어떤 은행, 약간 바람이 드는 해이기도 하네요.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체능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관계가 없는데 이 순수한 이론적 공부를 한 학생한테는 내년에 약간 들뜨는 해거든요. 마음이 밖을 들뜨면서 은행 행동이 좀 들뜨는 해요. 그래서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조금 있어지는 해니까 이거는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육친적으로 봐서도 내년에 부모님 쪽이네. 모친의 건강이 조금은
좀 침체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은 이거는 뭐 본인보다는 부모님들 신경 써야 될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형제 간에서도 약간 건강 내지 이쪽에 좀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네 보니까. 그 외에는 뭐 할머니 쪽도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예, 육신관계는 또 그런 부분은 또 눈에 보이니까 좀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자, 무토도 내년 한 해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적극적으로 피하면서 한 해를 본인이 내공,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수성하는 쪽, 내지 공부에 매진하는 쪽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기 바랍니다. 네. 이제 내년부터도 한 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토로 태어나신 분, 자, 무자년 기토로 태어나신 분, 기토는 흙을 상징하거든요. 흙정에서도 돼지, 넓고 넓은 돼지를 상징하고 비유합니다. 네, 어머니와 같은 만사 만물을 포용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토는 굉장히 희생봉사 정신도 많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런 일면도 있고, 또 토의 성질은 굉장히 신중하고 중후하고 믿음과 신용을 중요시하고 속이 깊죠, 그죠? 자, 이러한 기토가 무자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토는 또 어떤 희생봉사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이나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금은 너무 일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복이 많은, 봄에 태어나도 그렇네요. 예. 하여튼 자우정 이 기토는 일복이 많기 때문에 항상 본인은 기토는 본인을 챙기셔야 됩니다. 네, 본인 밖으로 챙기시고 내 몸과 마음에 있어서 후에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한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러한 기토가 무자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볼까요? 어떤 정보가 주느냐? 조상과 관련된 정보가 보면 일단 무자년에 태어나면 본인은 어떤 성부욕, 성패욕, 경쟁심 이런 쪽은 강하게 조조수에. 자, 그것을 가지고 조상 쪽에서 기인의 재물이 주어졌거든요. 저 재물을 취하려고 달라들겠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경쟁심, 성부욕을 가지고 재물, 물질을 추구하는 심리가 강해요. 네, 그런 쪽에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게 이제 태어난 연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경제나 경영, 또 돈에 대한 감각, 이런 쪽 사업가적인 마인드 이런 것도 있는데, 직업적인 측면은, 적성적인 측면은 태어난 월하고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이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 보니까. 네, 기토가 무자년에 태어나야 되면 성부욕을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어떤 물질을 취하겠다는 심리 강하거든요. 좀 구조가 안 좋으면은 저거 성향이 조상 쪽에서 약간은 가시가 한번 기울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다 보겠네요. 자, 이러한 속성에 주어진 기토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 볼까요? 무자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무자년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기토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인연이 주어진 건 좋은데, 관이나 권력과, 문제는 이 관이나 권력이 놈은 특성이 있죠, 그죠?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칼자를 쥐고 내가 쓰느냐, 안 그러면 관이나 어떤 조직에 애속 종속 되어가지고 내가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놈은 남자분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그러면은 남자라는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 관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공부입니다.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갖추어지게 되면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어 관을 내가 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 애속 종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은 능력이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안 그러면 남자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거기다가 이게 기토가 무자년에 태어나가지고 이 관하고 재물하고 같이 합작이 돼가지고 관이 더 세지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이 관을 통제하고 내가 관을 내 거로 만들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기토가 무자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아무것도 보지 말고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공부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무조건 죽으라고 공부하시라. 그래야 나중에 관으로 성공할 출세할 수 있다.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래야 남편 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말씀드리겠네요. 학교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생 살아가면서 책을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쉽게 말해서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를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기인은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기인은 어디 많이 있느냐?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인들을 여러분 후원자로 한 분이라도 저희들을 모시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기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건은 공부와 책 속에 있는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만드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열심히 돈 벌이 가지고 남편 뒷바라지 해주고 나면은 그게 결과가 거꾸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모든 걸 다 막으려고 그러면은 본인이 내공이시든 실력 자기 갖춰지면은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거든요. 한마디로 적군이 아군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토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단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라이센스 학벌운이 주어졌거든요. 일단 공부운이 주어지면, 기토가 무자년에 태어나면 본인 뿌리가 좀 약하거든요. 그럼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학벌 이쪽에 갖추어지면서 내공이 좀 튼튼해지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저 공부 학벌 자격 라이센스 그걸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졌던 저 경쟁심과 승부욕을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졌던 저 큰 재물을 본인이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본인이 이제 큰 재물을 취할 수 있으니까 특히 경제나 경영 이런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금융계통 자격증을 가지고 그쪽에 종사하시면은 얼마든지 크게 직장생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물론 본인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기토가 무자년에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래도 자기 밥그릇 챙기시고 너무 희생봉사만 안 할 것 같네요. 네. 그게 현명한 거죠. 그죠? 다음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되는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라이센스 가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기, 호기심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쪽에서 나는 내 능력을 펴면서 살아가던 심리가 강하거든요. 약간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굉장히 강하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 것이라는 심리가 강해요. 남자한테 의지하는 심리 약하거든요. 한마디로 본인이 잘났죠. 그죠? 그래서 웬만한 남자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능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거하고 조상 쪽에 주어져 있는 저 재물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은 아예 마이다스에 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물도 좋으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재물을 내가 관리 통제하고 내가 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재물의 노예,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기도 합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 일, 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속성속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능력도 있고 재물도 좋고까지는 좋은데 힘이 약해요. 그래서 저 재능이 좀 얕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기능, 일쪽에 흐를 수도 있고, 뭐 대인관계나 사회성 이런 것도 좋은데 그쪽이 너무 조금은 폭넓고 다양해가지고 약간은 오지랖이 너무 넓어지면서 약간 천방지축할 수도 있어요.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으니까 그 절제된 재능이 필요하거든요. 절제된 재능, 절제된 대인관계, 절제된 사회성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재능 능력을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굉장히 수준 있는 능력, 재능, 수준 있는 재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토도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저 재능을 수준 높게 만들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따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 이론과 실기를 다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더라도 내가 볼 때는 나중에 직장을 구할 때 본인 사업보다는 사실 프리랜서적인 성향이 강해가지고 직장생활 안 하고 달라들 것인데 그래도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프리랜서가 됐을 때는 잘못하면은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자격증 라이센스를 가지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다음은 기토가 가을 했고요.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잘 이루어졌어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한마디로 통발이 빠르고 이론보다는 현실에 밝고 일꾼이고 한마디로 사학가적인 마인드 자격 이런 걸 갖췄지만은 야 이렇게 되면 조상 중에서 재물이 한번 주어진 또 주어졌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재물이 너무 강해요. 야,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내가 재물에 끌려갈 수 있거든요.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될 수 있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고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을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관건은 오로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특히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일복이 많아요. 네, 남을 위해 희생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절대로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 너무 하시지 마세요. 지금 심지어는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직 내 밥그릇 챙기시고 내 몸과 마음을 수행하시는데 거기에는 공부뿐입니다. 예,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그쪽을 따시는 거예요. 경제나 경리학, 금융, 회계통 쪽을 공부를 하시면 돼요. 숫자와 수리를 다룬 쪽 그런 쪽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시면은 나중에 본인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예, 본인을 하시면 속성속패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크게 일어났다가 크게 망하게 됩니다. 네.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돈 벌어가지고 남편 도와주고 나면은 그 결과가 거꾸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자, 그 모든 것을 다 예방하는 방법은 오로지 공부에 매달리셔가지고 주라고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가 잘 하기 싫고 공부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과정 환경적으로 인해서 공부에 방해를 받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극복의 대상입니다. 이 극복을 잘 하시게 되면 나중에 저 큰 재물을 본인이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시는 거죠.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 기인은 여러분 주변보다는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시라. 그래가지고 본인의 어떤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시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저 재물을 훨씬 고급 재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내년은 오늘 한번 볼까요? 기토가 내년에 되면은 학생이니까 다른 걸 볼 거고요. 공부와 관련된 거 보면은 내년에 예체능 쪽은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일정이니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수한 공부, 학문만 하는 쪽은 내년에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기토가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감각이 가는 쪽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거든요. 약간 매니아적인 쪽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이게 오락계통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기토는 진짜 그렇게 되면 공부하는 정 반대가 되는 길로 가게 되면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내년에 기토는 건강을 챙기셔야 되는데 그쪽으로 빠지면 건강도 문제가 되니까 기토는 내년에 오직 본인의 몸과 마음을 수성하고 갈고 닦는 쪽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쪽 그쪽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별 문제가 없거든.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좀 신경 쓰셔야 되겠네 보니까요. 다음 육신적으로는 뭐 거의 신경 쓸 건 없어요. 기토 본인 건강만 신경 쓰시면 되겠네요. 네. 이거는 본인보다는 부모님들 좀 챙겨주셔야 되겠죠. 특히 어머니가 모친이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상 기토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금으로 태어나시면, 경금, 무자년 경금으로 태어나시면, 경금은 우리가 오행상으로 금속쇠, 내지 큰 바위를 상징하고, 비유하거든요. 자, 이런 경금의 속성은 굉장히 좀 강직하고, 강인하고, 강직하고, 어리정이, 약간, 거친 이런 어떤, 강한 면 어떤 그 이미지가 풍기죠, 그죠? 그래서 이 경금이 기본적으로 사주 구조가 좋으면은 무한계통, 군인, 경찰, 검찰, 내지 의료계통, 의사계통 이쪽도 많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극한 직업, 힘든 직업 이런 쪽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금이 자 무자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정보가 있나요? 조상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내면적으로 아주 똑똑하네요. 이 사주는 타고날 때부터 내면적이 아니고 바깥으로 똑똑합니다. 은행이 똑똑합니다. 언변이 총명함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초면에는 잘 안 드러날 수는 있어요, 보니까. 네. 거기다가 또 후천적인 학문도 좋아졌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쪽에, 감각이 있는 쪽에, 코드가 맞는 쪽에 공부를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잘,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총명함이 주어지는 데다가 언어적 총명이거든요. 언어적 언행, 말하는 총명함이 주어지는 데다가 후천적으로도 공부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지식이 쌓이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양면성이 있는데 초년에는 밖으로 확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사실 구조 따라 좀 다른데, 그런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어떤 전문직 계통으로 아주 똑똑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전문성 계통으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문직 계통의 말을 잘하는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릴 때 약간 식복, 이쪽 가정 환경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 환경이 어렵다 그러면은 이거는 극복의 대상입니다. 이걸 잘만 극복하시게 되면 그게 나중에 엄청나게 큰 재산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런 경금이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무자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무자년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그냥 현실주의자, 굉장히. 그러니까 통밥도 빠르고, 결론도 빠르고, 또한 어떤 결단력도 있습니다. 이 경금이 기본적인 그릇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결단력도 있게 됩니다. 본래는 사가적인 마인드라든지 사가적인 재능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자, 그것까지는 좋아요. 거기다가 본인의 어떤 재능, 능력도 타고났잖아요. 조상 쪽에서. 이렇게 되면 재물하고 잘 매치가 돼가지고 마이다스의 손, 내지 마이다스의 은행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재주도 있고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물론도 강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리하고 통제하고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기도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기도 하고, 내지는 내가 나중에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금이 봄에 태어나야 되는 무자년에 다 좋은데 약간 힘이 기운이 약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 사업을 안 하시면 좋아요. 그냥 경제나 경영학 내지 어떤 언어학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훌륭한 직장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물론 사주 전체라든지 운에서 본인의 힘이 받침이 되면은, 경금은 조금만 받침이 되면 이 재물을 내가 취하기는 취할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아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내가 내 사업보다는 남의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경제나 경영학 이런 쪽을 공부하셔가지고 그쪽 계통의 직장생활 하시는 게 상당히 좋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경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좀 잘 안 하려고 다들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니까 이론보다는 현실이 밝으니까 그까지 공부가 별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공부를 해가지고 수준이 높아지면 이 재물의 수준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저 재능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지? 왜냐하면 이 사주가 무자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운이 주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사람, 수준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다음은 경금이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주어졌거든요. 자, 이 관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칼자루를 쥐고 관의 주인공이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관에 애속종속 되어가지고 힘들게 말단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기 싫은 직장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관이라는 게 남편하고 직결되는데, 자, 내가 남편 복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도 관건은 어디 달리느냐, 오로지 공부, 자격, 학벌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이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 자격, 학벌, 라이센스 이렇게 좋아져 가지고 내공이 있으면은 이 관을 내가 지게 되고 취하게 되고 관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을 내가 내 능력을 펴면서 남편을 잘 조정하고 남편을 잘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로지 관건은 경금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가지고 내공을 높이시고 실력을 쌓으시고, 원래도 타고난 쪽에 또 재능이나 능력은 있거든요. 그거하고 잘 어우러지면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재능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금은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라.
그래야만이 본인의 어떤 재능을 제대로 올바르게 써볼 수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의 능력을 펴면서 또한 남자를 잘 요리해가지고 내가 주인공이 내가 남자 데리고 살면 되죠, 그죠? 요즘은 음이 극성한 시대가 돼가지고, 음의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에 맞는 겁니다. 예. 다음은 경금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능력자, 재능, 끼가 많고, 한마디로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야. 완전히 프리랜서거든요. 왜냐면 조상 쪽에서도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데, 재능이 한번 주어지면 또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다재다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능력이 출중하고, 사회성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고, 감정도 풍부하고, 다 이런 걸 다 좋은데, 문제는 이 수준이 좀 낮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재능도 수준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성도 약간은 천방지축,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절제된 재능, 절제된 대인관계, 절제된 사회성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그쪽하고 잘 조화가 매치가 되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전문 자격을 갖춘 아주 유능한 사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능력자이기 때문에 남자한테 의지해서 살릴 심리가 약하거든요. 한마디로 본인이 잘났죠, 그죠? 네. 잘났으니까 웬만한 남자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합니다. 네. 또 남자가 와도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자, 그런 것도 좋지만 본인 능력도 잘 펴면서 남자를 잘 요리해가지고 본인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남자를 데리고 살면 되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네, 예.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경금 내년은 오늘 한번 볼 거예요. 내년 공부 학생이니까 안 그렇고, 공부와 관련해서 보면은 내년의 경금은, 내년에 굉장히 경쟁심 승부액이 들어오면서 공부운이 상당히 좋네요. 공부운이, 문서운이 한번 기인의 형태로 들어왔어요. 좋은 소식, 좋은 정보가 들어오는 해거든요. 특히 학생한테는 굉장히 공부운이 좋은 해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경금은 그야말로 공부에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네요, 보니까. 네. 아주, 잘, 나갈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모친 운도 좋고, 예. 다음 육신적으로는 조심해야 될 사항이 한번 특별한 거 없죠, 그죠? 예, 기토. 모친의 건강은 조금 챙기실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이 챙기는 아니죠. 이 나이에 본인,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건강 좀, 모친께서는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건 그쪽 관계 없고요. 정과는 관계 없고, 네. 본인 건강도 조금 챙기시는 게 좋아요. 본인 건강도 약간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신 분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외에는 밖에 없네요. 자, 내년에 경금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오행상으로는 금속, 쇠, 이거는 정제된 금속 내지 보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금도 굉장히 강직하고 강인하고 의리정의 이런 쪽으로 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상징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신금은 보석이죠. 약간 때로는 잘났죠. 깔끔하고 때로는 까칠하기도 하고 좀 냉정하기도 합니다. 보석이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봐주죠, 뭐죠. 네. 그러한 속성을 가진 신금이자 무자년에 태어나면 어떤 능력이 주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선천적인 내면적인 총명함이 주어졌어. 네,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쪽에 깊이 빠져들어서 연구하고 탐구하는 이런 쪽에 내면적인 총명함. 이거는 후천적으로 지식적으로 총명한 게 아니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내면적인 총명함이 주어졌거든요. 자, 거기다가 후천적으로 또 공부를 해가지고 또 똑똑해지는 것도 동시에 같이 태어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내면적인 선적인 총명함과 함께 후천적으로 공부 학문을 통해서 지적 수준도 높아지는,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다 좋은 어떤 총명함이 주어졌네요. 이거는 본인이 끝까지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정보가 조상과 관련된 정보가 주어진 거거든요. 자, 그 정보를 가지고, 신금이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무자는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자격, 라이센스, 학벌은, 이쪽이
공부는 아니고 물질, 재물. 그 물질과 재물과 관련된 어떤 그런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그죠? 그 현실이고 굉장히, 이론보다는 현실에 밝고, 또한 어떤 일꾼이고, 결단력도 있고, 어떤 숫자와 소리 쪽도 강하고, 경제나 경영 이런 쪽도 강하거든요. 그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이게 왜냐면은 사주에 본래 조상 중에서 공부운이 주어져 있거든요. 본래 이 신금이 봄에 태어나면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고 공부를 더 하셔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본래. 왜냐, 현실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현실에 밝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금은 무자연에 태어나가지고 공부운이 주어져 있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유능한 실력을 갖춘, 그러니까 내가 실력도 있고 현실에도 밝은 이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거기다가 내면적인 재능까지 줬으니까 전문직 계통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많이 있고 이제. 네. 자, 이렇게 되면 물질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이 이제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물질도 풍부하니까 좋은데, 문제는 이게 재물이 너무 강하고 재주가 너무 강하면 본인의 힘이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재물 따라 삼천리 내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 사업을 했을 때 속성속패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본인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경제나 경영, 금융, 회계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쪽 계통의 직장 생활 하시면 아주 유능한 직장인으로 승승장구 해가지고 잘 풀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마찬가지, 공부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저 재물의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면, 저 재능, 능력의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면 공부에 죽으라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신금은. 다음은 신금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일 때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 인연이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관과 권력의 인연이 주어졌는데 이 관이라는 놈은 내가 주인공으로서 칼자를 쥐고 권력을 내가 행사할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관에 애속 종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말단으로 하기 싫은 직장생활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운으로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남편이라는 존재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 관건이죠. 자, 오직 이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잘 갖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 관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관의 권력을 내가 쓰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남편 만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죠. 물론 본인 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 신금이 기본적으로 공부운에 연에서 주어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어떤 재능이나 재주를 가지고 이 관을 통제하려는 심리도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 권력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인공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을 잘 요리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금상첨화가 될 수 있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 능력을 펴면 살아가면서도 남자를 잘 요리해가지고 본인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게 되면 금상첨화죠. 그죠? 요즘은 시대가 여성, 음이 성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음의 시대죠. 그죠? 이럴 때는 여자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시대 정신에 맞죠. 그죠? 요즘 남자는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자, 이런 신금 이제 그렇고요.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근본 베이스 근원이 튼튼하게 태어났거든요. 몸과 마음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자, 튼튼한 몸과 마음이 재산이고 자산입니다. 자, 거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체성, 주관도 강하고 경쟁심, 승부욕도 강한 데다가 본인이 조상 중에 주어졌던 저 재능, 내면적인 재능, 저가 어우러져 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겠네요. 예,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약간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합니다. 네, 프리랜서 가시도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네요. 예, 거기다가 이제 공부운이 가미가 돼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이 가미되게 되면 아주 전문 자격을 가진 프리랜서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대로 살아가도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마디 본인이 잘났죠. 그죠? 예, 그래서 웬만한 남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와도 잘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좋은 거는 본인 능력도 펴면서 남자를 본인이 요리해가지고 본인이 데리고 살면 되죠. 그죠? 예, 요즘은 그렇게 사는 것도 좋아요. 시대 정신에 맞습니다. 요즘 시대는 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시대죠. 그죠? 자, 그렇게 본인이 주관되고 주체성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여기에
공부운이 조금 가미되면 아주 좋아요. 공부운이.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야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한마디로 호기심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쪽에 나는 내 능력을 펼치면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저기 조상 쪽에서 내면적인 재능이 좋아지는데, 저거하고도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재능이 굉장히 다재다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프리랜서네요. 예, 나는 내 식대로 살아갈 것이야.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야. 남자한테 의지하는 심리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나중에 좀 갈등 관계가 올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가장 현명한 것은 내 능력을 잘 펼치면서 살면서도 남자를 잘 요리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살면 되죠. 그죠? 하지만 본인이 너무 잘나가지고 웬만한 잘난 남자를 원하는데, 그렇게 참 인연이 잘 될지 그러네요. 자, 이 신금이 겨울에 태어나면은 저러한 재능자, 개인 다재다능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무 다재다능하게 되면 이 재능의 능력의 수준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나 사회성도 좋고 감정도 풍부한데 마찬가지 너무 이게 다재다능하고 발이 넓고 오지랖이 넓고 이렇게 되면 약간 천방지축이 될 가능성이 가지고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재주는 내가 부리고 남만 좋은 일 시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신금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본인의 수준을 높이시려고 그러면은 대인관계 수준을 높이시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재능의 수준을 높이시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갖추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차피 능력은 주어졌어요. 인기응변도 빠르고 굉장히 총명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론적인 배경, 수준만 갖춰지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죠?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금이 무자년에 태어나야 되면 조상 쪽에서 공부는 어느 정도 한번 주어져 있거든요. 자, 조금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공부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상 신금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린 거 참고를 하시고, 다만, 내년은 운시를 안 볼까요? 학생이니까 다른 걸 못 꺾고요. 공부와 관련된 거 보면 되는데, 내년에 신금은 공부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이 공부는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예능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허구를 먹고 사는 공부, 문학, 예술, 뭐, 이런 쪽은 관계가 없는데,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순수 학문을 공부하는 쪽에서는 내년이 약간 불리해요. 이게 그래서 내년에 가능하면 공부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도 안 좋고 공부의 형태를 환경을 바꾸시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귀에 솔깃한 정보라든지 소식이 들어오는데 이게 약간은 안에 내막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사기성이 있네, 사기성. 그래서 내년에 어떤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의심하고 의심해가지고 걸러셔야 돼요. 특히나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환경을 확 바꾸는 건 안 좋습니다. 공부하는 어떤 방향도 바꾸는 게 안 좋고, 방법도 바꾸는 게 안 좋고, 그렇다 볼 수 있겠네요. 내년에 어떤 뭐 약간 망상, 상상, 뭐 이런 쪽이 풍부해지는 그런 쪽은 좋아요. 네. 그런 쪽은 좋은데, 공부하는 쪽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육친관계에서는 명관이고, 편인이고, 뭐, 특별히 육친관계에서는 크게 문제일 게 없겠네요. 네. 내년에 신금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자, 임수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물을 상징하거든요. 그 물 중에서도 큰 물, 바닷물, 강물, 큰 호수, 배수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또한 저 임수는 굉장히 속이 깊고 중후한 일면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무토하고 좀 다르게 속 자체는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감정도 풍부하고요. 굉장히 플렉시블하죠. 때로는 감정이 격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자, 저런 임수는 또한 어떤 지혜와 지적인 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지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아요. 임수가. 자, 이러한 임수가 이제 무자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무자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어떤 게 주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쟁심, 승부욕,
어떤 이런 자치 주체성, 주관, 이런 쪽이 좀 강하게 태어났거든요.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관이 좀 잘 주어졌거든요. 그것도 평관, 그냥 센 관이거든요. 한마디로 무관계통인데, 군인, 경찰, 검찰, 내지 어떤 스트레스 좀 강한 직업, 의사, 이런 쪽. 안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이렇게 사주 구조가 안 좋으면 그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일단 칼 자르고 주어졌거든요. 저 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는 사주전체적인 상을 봐야 되는데, 일단 센 기질이 좀 세게 태어났네요. 자, 저런 기질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는 태어난 계절하고도 관계를 봐야 되거든요. 자, 태어난 계절은 본인의 진로, 적성, 직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이 임수가 이제 무자는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이에요. 예, 한마디로 호기심도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에서 내가 내 능력을 필요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조상 쪽에 주었던 저 어떤 본인의 주체성, 주관, 고집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그야말로 프리랜서로 살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물론 다른 쪽에 이제 관이나 권력이 나왔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은 봄에 태어나게 되면 여자분 같은 경우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야, 내 능력을 펴면서 살아갈 것이야. 남자는 남편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심리가 강하거든요. 한마디로 잘났죠, 그죠? 그래서 잘난 만큼 또 잘난 남자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네, 그렇네요. 제일 좋은 거는 본인 능력도 펴면서 남편도, 남자도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데리고 살면 되죠, 그죠?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네. 요즘은 여자가 음이 시대가 돼가지고 그 시대 정신에도 맞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재능 능력자로 태어났네요. 자, 이렇게 재능 능력이 있으면 저걸 단순한 재능 능력, 재능 끼, 어떤 기술적으로 능력을 발휘해도 되고, 조상 쪽에 관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 관이 뿌리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저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을 가가지고 권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거는 또 다른 쪽을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임수가 무자는 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로 태어났다. 프리랜서적인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임수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 여름엔 양력으로 자, 양력으로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이 잘 주어지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그죠? 통빨이 빠르고 또한 돈에 대한 감각도 있고 한마디로 사학가적인 마인드,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도 잘하고 일꾼일 수도 있고, 그죠? 자, 하지만 이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있어야 질 수 있는데 임자년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사업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운하고 다른 사주에서 다른 상을 참고해서 보시가지고 이 재물을 감당할 수 있으면은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셔도 관계없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금융이나 경제, 회계학 이런 쪽을 경제학, 경영학 이런 쪽을 공부하셔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시면 아주 유능한 직장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본래 일꾼이죠. 일을 아예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다 있거든, 보니까요. 양쪽을 다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사주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흘러가는 운의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물과 물질운이 잘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보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 만들지는 봐야 됩니다. 네. 제일 좋은 거는 거기다가 학문운이 같이 가미가 되면 가장 좋아요. 학문이 가미돼 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라이센스 자격 학벌이 가미가 돼 버리면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업을 하시면 좋거든요. 자,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직장생활 하더라도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시게 되면 아주 직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성승장구할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잘 안 하고 달라드는데, 왜냐면 현실적인 통발이 빠르다니까 이론 같은 거 별로 필요 없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론이 조금만 갖추어지고 자격이 조금만 갖추어지면은 저 재물이 훨씬 고급화되고 수익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야 되면 죽으라고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도요. 다음은 임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공무원 라이센스 자격 학부론이 주어졌거든요. 자, 일단 이게 공무원이 줬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야, 내공이 있는 거예요. 자,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성부사하고 성부수 기질, 본인의 주체성 주관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가지고 이렇게 되면 내공이 아주 빵빵해져. 아주 이론을 잘 갖춘 힘이 있는 사람으로, 내공이 잘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론, 이제 배경은 잘 갖춰지는데, 단순히 이론가가 될 것인지, 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쓸 때가 용체가 잘 나오셔야 되겠죠. 자, 그 용체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을 따라갈 것이고, 물질을 취할 것이고, 자,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을 취하게 될 것이고, 자, 관은 어차피 한번 권력은 조상 쪽에서 주어져 있죠. 그죠? 자, 저쪽으로 가면 저쪽 인연이 될 것이고, 안 그러면은 단순 재능이나 기술, 이쪽으로 가서도 얼마인지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자,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죠. 자, 이론과 어떤 실리를 갖춘, 실질을 갖춘,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컴퓨터로 말하면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컴퓨터죠. 입력 기능도 좋고 출력 기능도 좋은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컴퓨터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래서 임수가 일단 가을에 태어나면은 공무원이 갖춰졌다는 것은, 학문이 주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임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일단 겨울에 태어나야 되면 근원이 풍부하죠. 풍족하고,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그 튼튼한 몸과 마음이 기본적인 본인의 재산이고 자산이죠. 자, 그런데 저거는 본인 주체성이고 주관이고 아집인데, 야, 조상 쪽에서 또 그런 게 주어졌거든. 굉장히 주관이 강하고 주체성.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고집불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거든요. 반드시 임수가 무자년에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너무 본인 위주로, 본인 중심에 맞춰서 살아가시려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조금 본인의 주체성, 고집, 아집을 좀 끄는 게 아니고 조금 양보를 하시면 돼요. 그래야만 본인한테 좋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몸과 마음이 너무 튼튼하니까 저걸 쓸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심지어 육체적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저 기운을 어딘가로는 발산을 시키고 빼내가지고 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재능이나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재나 관이 나와 있으면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권력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재물 쪽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을 취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그렇더라도 임수가 겨울에 무자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본인의 주체 주관을 조금은 양보하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게 필요해 봅니다. 너무 자기 위주로 흘러가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렇네요. 그렇게 잘못하면은 용체가 잘 안 나오게 되면은, 안 나와 있으면 단순 육체적인 일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그죠? 다음은 이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신축년 되면은 뭐 학생이니까 다른 걸 볼고 있고 공부만 한번 볼까요? 예, 내년에 공부운이 상당히 좋네요. 공부의 성부를 한번 글을 볼만 하네요. 반듯한 공부운이 들어옵니다. 네, 굉장히 내년에는 아주 공부의 방향도 좋고 환경도 좋고, 예, 그런 식으로 내년은 새로운 공부 방향, 새로운 공부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년은 좋은 소식도 있거든요. 뭐 좋은 소식, 학생한테 좋은 소식이 뭐가 있겠어요? 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내년에 명예운도 있어가지고 뭐 학교에서 반에서 어떤 감투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예, 감투를 써도 별 문제가 없겠어요, 보니까. 자, 이상, 그다음 육친적으로 조심해야 될 상이 뭐냐. 육친은 뭐 정전에 관계없고, 정관 관계없고, 예, 뭐 육친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네요. 네. 내년에 임수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개수로 태어나신 분. 자, 개수는, 오행상으로 물을 물. 임수가 큰 바다나 호수나 강을 상징한다면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내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명수, 옛날로 말하면 운물물, 겨울물. 옛날에는 겨울물 먹고 마시고 생활용수 다 썼죠. 그죠? 한마디로 그래서 저 개수는 굉장히 생명수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고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환영받고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일복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남을 위해 희생봉사를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거는 좋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개수가 여름에나 봄에 태어나면 더더욱 더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내 밥그릇을 챙기셔야 되고 내 몸과 마음을 수승한 이후에 남을 위해 희생봉사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수가 일복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또한 개수도 굉장히 은행 쪽 언변이 발달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한 개수도 굉장히 지적이고 지혜스럽죠, 그죠? 그래서 지적인 분에 많이 종사하시는 분도 많은데,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개수가 무자년에 태어나서요. 무자년에 태어나면 어떠한 정보가 좋았을까요? 자,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첫 번째는 관운이 주어졌네요. 반듯한 관. 그러니까 사람이 올바르죠. 아주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그냥 선비, 뭐 여자 같으면 뭐 현모양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즘 말하면은 그냥 공무사일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거기다가 녹복도 있어요. 녹복. 녹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말 벼슬을 하게 되면 녹을 그러니까 재산을 줬죠, 그죠? 전답을 줬죠. 이제 이 말은 한마디로 재산복도 있고 재물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식복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수가 무자년에 태어나려면 반듯한 사람 녹복이 잘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저것은 깨지 말고 그냥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또 여자 같은 경우는 일찍이 이성운이 들어오거든요. 반듯한 사람 이성운이 들어오고 첫사랑의 이성이 빨리 들어와요. 자, 저것은 깨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깨어지면 오래오래 동안 기억이 남게 되거든요. 네. 자, 이러한 정보가 주는 개수가 태어난 계절별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권,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에서 내 능력을 펴면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약간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하네요. 자기 주관을 가지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남자보다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 하는 심리가 강하네요. 한마디로 똑똑하죠. 잘났죠. 그래서 웬만한 남자는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내 능력을 펴면서 살아가면서도 남자를 내가 요리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살면 되죠, 그죠?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네. 요즘은 지금 시대는 음의 시대가 돼가지고 여자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것도 상당히 시대 정신이 잘 맞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개수가 봄에 태어나야 되면 그런 어떤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하네요. 물론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 일만 하면 살아갈 수도 있겠어요. 그냥. 자, 저 재능을 가지고 단순히 재능, 뭐 어떤 기술 쪽, 이런 쪽으로 가지고 써볼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주 전체적인 상황을 또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개수가 봄에 태어나면 저주권으로 태어났다.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개수가 이제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한마디로 돈이나 이런 데 감각이 빠르죠. 일도 잘하는 일꾼일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사학가적인 마인드, 재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문제는 사학가적인 재능, 또 재물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이 재물을 내가 질고 내가 관리 통제하고 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무자년에 태어나 어느 정도 힘은 있겠는데 좀 약해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내 사업을 내 일을 할 수 있을까는 약간 의심이 드는데 본인 사업이라 나중에 본인 일을 하시려고 하면 사전체적인 구조하고 그 다음에 운의 흐름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직장생활 하시려고 그러면 경제나 경영, 회계, 금융계통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쪽 계통의 직장을 하시면은 그 전문 자격증을 하시면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하고 들거든요. 너무 현실적인 통발이 빠르니까 이론 같은 거 별로 중요시 않다고 그러는데 안 해요. 공부를 해가지고는 자기가 갖춰지면 이 재물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 일을 하시라도 전문 자격을 가지고 하시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또한 전문 자격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으니까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조금만 극복하고 나면은 저 재물의 수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재물복이 있으나 그 재물복을 내가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을 갖추시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야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복도 있어집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이제 가을에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때인데 가을에 되면 공부운 라이센스 학벌운이 주어졌거든요. 자, 일단 이제 공부운이 주어지다는 건 좋아요. 자, 공부운이 주어지면 어떤 전문 자격, 학벌 내지 어떤 내공이 있어지잖아요. 자, 그것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자, 조상 쪽에서도 주어진 내공도 있죠. 그죠? 예, 어떤 주체, 주관도 있으니까 이거하고 잘 어우러지게 되면은 아주 힘 있는, 내공이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한마디로 이제 그 어떤 이론적인 배경은 잘 갖춰졌죠. 자, 이것을 가지고 단순히 어떤 이론가 내지 어떤 학자가 될 것이냐. 자,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써먹을 때가 또 잘 나와 있으면 좋겠죠. 그죠? 자, 이 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 돈을 취하게 될 것이고, 권력이 잘 나와 있으면 권력을 취하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예체능 쪽에 어떤 전문적인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가가지고 또 그쪽에서 능력을 잘 발휘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죠. 그렇게 되면 이론과 실력을 갖춘 컴퓨터로 말하면 아주 뛰어난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다 좋은 성능 좋은 컴퓨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개수가 여름에,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인 공부운이 주어졌으니까 공부를 조금만 하셔도, 죽으라고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공부가 잘 되겠죠. 그죠? 잘 받쳐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문 자격을 갖추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개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일달 겨울에 태어나면 근원이 풍부해져. 물의 근원이 풍부해진다는 거요. 한마디로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요. 몸과 마음이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몸과 튼튼한 몸과 마음이 재산이라는 거죠. 그게 자산인 거예요. 자, 거기다가 조상 쪽에 주어진 쪽에서 똑같은 게 또 주어졌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본인의 주체나 주관이 너무 강하네요. 성부욕도 강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아집 고집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주체성이 아집 고집으로 가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반드시 그거는 조금은 힘을 어딘가로는 분산시켜야 되거든요. 너무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무자년의 여름에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반드시 자기 주체나 주관을 고집을 좀 꺾나기보다는 조금 빼낼 필요가 있어요. 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좋거든요. 본인 건강에도 좋고 현실적인 문제도 좋고 그죠? 자, 이렇게 기초가 너무 튼튼하고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어딘가는 쓸 용처가 잘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는 그 기운을 빼내줘야 되거든요. 자, 일이나 시에서 재능이나 끼 어떤 예체능 쪽 내지 어떤 기술 쪽을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빼주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 물질을 따라가게 되는 돈 쪽으로 흐른데 가도 되고, 안 그러면 관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본에 관이 주어져 있거든요. 관 조상 중에 한번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권력을 취할 수도 있게 돼. 이렇게 사형체가 잘 나와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사형체가 잘 안 나와 있으면 이게 단순 백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잘못하면 육체적인 일을 할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너무 아직 고집 부려가지고 본인 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또 길을 걸으실 수 있으니까 그분은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개수가 무자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본인의 주체나 주관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슬기롭게. 자, 이상 개수의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 신중년을 한번 볼까요? 학생이니까 뭐 다른 걸 볼 거 없고 뭐 공부한 쪽만 한번 볼까요? 예. 내년에 공부는 기본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어떤 아이디어, 상상력 이런 게 풍부해지고 망상이 풍부해지는데, 그러니까 문학이나 예술 이런 쪽 공부는 상당히 좋아요. 그쪽은 별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공부하는 쪽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내년에 어떤 기회 솔깃한 정보라든지 소식이 들어오는데 이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공부하고도 관련됐을 때는 공부의 방향이라든지 공부의 환경을 바꾸시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오히려 그쪽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귀에 솔깃하는 어떤 이야기나 정보가 들어오면 일단 의심하시고 검증하고 검증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고 육신적으로는 내년에 조심해야 되겠네. 내년 개수는 모친과 부친의 건강을, 부모님의 건강을 조금은 다 지체되는 해거든요. 운이. 이거는 본인보다는 부모님들이 보시고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상 개수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2008년생 무자생 GT에 대해서 내년 2021년 신춘에는 운세보다는 태어난 해의 띠와 관련된 정보, 그 다음 태어난 계절, 그러니까 진로 적성과 관련된 카테고리에 어떤 큰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적선, 서로가 적선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합니다.